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혈관은 서서히 막히고 되돌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와 실제 사례는 단 2주만 해도 혈관이 깨어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는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고 종종 어지럽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험 있으시지요?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뇌경색, 뇌출혈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선택이 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약물만이 답은 아닙니다. 음식, 운동, 호흡 같은 일상의 습관이 뇌혈관을 살리는 진짜 열쇠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단 2주 동안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 해보시길 권합니다. 뇌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나아질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물론 뇌혈관 전체가 하루아침에 새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뇌혈류가 개선되고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뇌는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혈관 재생에는 최소 몇 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2주 내에 혈류 속도가 개선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뇌를 지켜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약속은 단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혈관을 살리는 5가지 좋은 습관과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병원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의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가 만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과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 2주,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2주가 앞으로의 2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뇌혈관은 지금보다 더 약해지고 기억력이 알벌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뇌혈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낼지 아니면 단 2주 만에 뇌혈관이 살아나는 길을 걸을지 저는 여러분이 2번째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변화를 만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두뇌가 맑지 않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더뎌지면서 이런 증상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뇌혈관은 다시 깨어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의학적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걷기는 가장 단순한 운동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발걸음이 뇌혈관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걷기 시작하면 심장이 더 힘차게 뛰고 혈액은 더 빨리 순환하며 뇌세포로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이때 막혀있던 작은 혈관들이 열리고 뇌세포는 마치 목마른 땅에 빗물이 스며들듯 새 힘을 얻습니다. 주류 의학계는 매일 30분 이상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짧은 걷기, 단 10분만으로도 혈류 속도가 뚜렷하게 개선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10분간만 걷기를 한 후 단 2주 만에 뇌혈류가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반면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짧은 걷기는 미약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회복을 만든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긴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한 10분 걷기는 분명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걷기는 단순히 뇌혈관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걸을 때 우리 몸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습니다. 첫째,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끌어올려 심장과 뇌로 순환을 촉진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며 뇌 속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셋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밝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무릎이 아픈데 걸을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평지를 천천히 걷거나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보다 지속성입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매일 이어가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곤 하시나요? 바로 그 시간대에 10분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혈압은 서서히 안정되고 뇌혈관이 확장되며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걸으셨나요? 대부분은 바쁘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10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식사 후 잠시 버스 정류장 2정거장을 걸어서 이동 아니면 집 앞 골목 한 바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오늘도 나는 걸었다라는 성취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장을 내밀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단 10분만 2주 동안 걸어보시겠습니까? 뇌혈관이 깨어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꿨다. 여러분, 뇌혈관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 순간 뇌혈관은 이미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켜거나 곧장 식탁으로 향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단 한 가지 습관을 더한다면 뇌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아침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우리는 약 7,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몸속 수분은 줄어들고 혈액은 걸쭉해집니다. 걸쭉해진 혈액은 작은 혈관을 더 쉽게 막히게 만들고 특히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때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이 다시 묽어지면서 순환이 활발해지고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아침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예방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물 300ml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경색 발생 위험이 36%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단지 물 한 잔이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침 물이 특별한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면 아침 물 습관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확실히 혈압이 더 안정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습관이지만 체감되는 차이는 분명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은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신 그룹과 미지근한 물을 마신 그룹을 비교했는데 차가운 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였고 미지근한 물은 혈압을 완만하게 낮추며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나이 드신 분들께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선택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물을 마셨습니까? 아니면 커피나 차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을 주지만 탈수를 유발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물 한 잔은 뇌혈관을 깨우고 하루의 첫 혈액순환을 맑고 깨끗하게 시작하게 합니다. 아침 물 습관은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살리고 밤새 쉬고 있던 혈관을 깨워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둘째, 회복시키고 걸쭉해진 혈액 점도를 낮추어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셋째, 지켜주는 꾸준한 습관이 되어 뇌경색과 고혈압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작은 노트를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물을 마셨는지 기록해보세요. 불과 2주만 실천해도 두통이 줄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겨우 물 한 잔으로 정말 그렇게 달라질까? 네,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하고 동시에 섬세합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치 작은 샘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아침 물 한 잔이 쌓이면 뇌혈관을 강처럼 힘차게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휴대폰보다 먼저 컵을 드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효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놀랍습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정어리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뇌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닦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종종 혈관의 윤활유라고 불립니다. 주류 의학계에서도 오메가3의 효능은 꾸준히 강조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매주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메가3 보충제가 음식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생선에서 얻는 오메가3와 캡슐로 섭취하는 오메가3는 체내 흡수율과 작용 방식이 다르다는 주장이지요. 그렇다고 보충제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생선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나는 듯한 느낌.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합니다. 다시 말해, 생선을 먹는 것은 뇌혈관뿐만 아니라 뇌세포 자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특별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가 두뇌를 크게 발달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산물 섭취였습니다. 바닷가에 살며 물고기와 해산물을 먹었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두뇌 용량이 빠르게 커졌다는 분석이지요. 이처럼 오메가3는 우리 뇌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십시오. 구이나 조림도 좋지만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 조리법이 더 적합합니다. 둘째,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아마씨, 치아씨 같은 식물성 오메가3를 곁들이세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간단합니다. 셋째, 보충제를 이용할 경우 의사와 상담해 품질과 용량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생선을 잘 못 먹는다. 그래도 괜찮을까? 물론 단백질은 고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을 지키는 힘은 오메가3에서 나옵니다. 고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기와 생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선 한 토막이 약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을 드시던 한 어르신이 꾸준히 오메가3 음식을 섭취하면서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약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이 약의 부담을 줄이고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등어 한 토막, 연어구이 한 접시. 그 한 끼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얕고 빠른 호흡만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5분간의 깊은 호흡 훈련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마시고 내쉬는 행위가 아닙니다. 숨을 고르는 순간 우리의 몸은 혈압을 낮추고 맥박을 안정시키며 뇌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뇌세포가 맑은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마치 흐린 창문을 닦아낸 듯 머리가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호흡 훈련은 뇌혈관 건강에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5분간 심호흡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평균 7mm 가량 낮아졌고 뇌졸중 발생 위험이 20% 줄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흡이 이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자들은 호흡 훈련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일시적으로만 혈압이 내려가고 장기적인 변화는 미약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저는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다른 결과를 보았습니다.
2주 이상 꾸준히 호흡 훈련을 한 분들은 단순히 혈압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두통이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호흡은 당위 효과가 아닌 장기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깊은 명상 호흡으로 엽니다. 그들의 평균 혈압은 같은 연령대 서양인보다 훨씬 낮고 뇌졸중 발생률도 현저히 적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과학적 장비로 측정한 결과 호흡이 혈관과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고요한 호흡이 강력한 예방약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앉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잠시 멈추고 가슴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입술을 살짝 오므린 뒤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분간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면 몸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뇌혈관은 부드럽게 열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숨 쉬는 게 무슨 약이 되겠어. 그러나 우리의 몸은 산소로 살아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깊은 호흡은 뇌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뇌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호흡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주어진 최고의 약입니다. 약값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루 5분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순간 뇌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호흡은 생명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을 되찾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숨을 고르는 5분의 습관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밤늦게 허기가 져서 라면이나 빵, 과자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 위를 든든히 채우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뇌혈관은 그 순간 고통을 겪습니다. 늦은 밤 과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뇌혈관을 막아가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은 활발히 움직이고 혈액은 위와 장으로 몰립니다. 그 결과 뇌로 가야 할 혈류는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늦은 밤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 속에 기름기와 노폐물을 쌓이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뇌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언젠가 갑작스럽게 막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야간 과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과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1.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체중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자체가 망가지는 문제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총 섭취 칼로리만 조절된다면 섭취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뇌혈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낮에 먹은 음식은 활동으로 소모되지만 밤에 먹은 음식은 지방으로 저장되고 혈관을 막는 데 더 쉽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 10시 이후,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먹는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뇌혈관을 공격하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위가 과로하며 숙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세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혈당이 급등락하면서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남깁니다. 셋째, 지방이 쌓여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작은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게 과식한 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붓는 느낌. 단순히 소화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뇌혈관이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연구팀은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먹은 그룹이 늦은 밤, 한꺼번에 먹은 그룹보다 체중 증가가 적고 혈압 수치도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시간대가 다르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출출해서 먹는다. 잠이 안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이런 작은 반복이 쌓이면 10년 후 뇌혈관의 1/4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밤 9시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로 대신한다면 뇌혈관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밤 음식은 혀는 즐겁게 하지만 뇌혈관은 괴롭힙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순간 혈관은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식탁을 7시 이전에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독서로 배고픔을 잊어보세요. 그렇게 단 2주만 지켜도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뇌혈관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조용한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이 뇌혈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오늘은 그 그림자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짠 음식은 혀끝에는 즐거움을 주지만 뇌혈관에는 무거운 짐을 남깁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혈액 속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늘립니다.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은 높아지고 그 압력은 작은 뇌혈관 벽에 상처를 냅니다. 하루 이틀은 버티지만 수십 년간 반복되면 결국 뇌혈관은 약해지고 어느 순간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나트륨 과다 섭취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시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2배가 넘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는 사람은 정상 섭취군보다 뇌졸중 위험이 1.9배 높다고 합니다. 단순한 기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습관인 셈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가공식품 속 첨가물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연구자는 소금을 줄여도 뇌졸중 발생률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의 실제 사례에서 분명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짠 음식을 줄인 순간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이 줄어들며 뇌혈관의 위험 신호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학계의 논쟁과 별개로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뇌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국이나 찌개가 조금만 싱거워도 입에 맞지 않고 젓갈이나 김치가 없으면 밥맛이 없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맛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뇌혈관을 조용히 갉아먹는 그림자입니다. 첫째, 고혈압으로 이어져 뇌혈관을 압박합니다. 둘째,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을 반복해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체내 수분 불균형을 일으켜 두통과 어지럼증을 악화시킵니다. 특이한 사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젓갈과 된장국 같은 짠 음식을 즐겨왔는데 이 지역의 뇌졸중 발생률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보건소에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저염 간장을 보급한 지 10년 만에 뇌졸중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식 습관의 변화가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소금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가공식품, 라면, 햄, 빵, 치즈 속에도 상당량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십시오. 간을 맞출 때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를 활용해 보세요. 장아찌, 젓갈 같은 음식은 작은 접시에 덜어 한두 젓가락만 드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짠맛은 잠깐이지만 뇌혈관의 상처는 평생 갑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소금 사용을 줄인다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한결 가볍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메뉴를 떠올려 보셨나요? 김치찌개 대신 된장국을 싱겁게 끓이고 젓갈 대신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그 한 끼가 뇌혈관을 살리는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이 내일의 뇌혈관을 결정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순간 뇌혈관은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뇌혈관에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담배와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오래된 습관 때문에 담배와 술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뇌혈관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배를 보겠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7,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니코틴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좁게 만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뇌세포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담배 속 타르는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뇌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막히게 됩니다. 술은 또 다른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소량의 적포도주가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떨어지고 알코올 분해 능력은 약해집니다. 결국 적당한 음주라고 생각한 양이 실제로는 과음이 되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도구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건의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이상 음주하는 고령층은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배와 술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3배까지 치솟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을 뒤흔드는 경고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소량의 알코올은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그 효과보다 해로움이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술과 담배, 모두 뇌혈관의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담배 피우다 끊으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다. 사실이 아닙니다. 담배를 끊은 후 초기에는 기침이나 가래가 늘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몸의 자정작용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요. 몇 주만 지나면 폐 기능과 혈관 건강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금연 2주 후 혈관의 탄력이 살아나고 뇌혈류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매일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소량 음주는 간과 혈관에 부담을 주며 결국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오히려 술을 끊고 물이나 차로 대체했을 때 혈압이 안정되고 뇌졸중 위험이 줄어드는 변화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와 술은 순간의 기분을 달래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산소를 빼앗으며 혈전을 만듭니다. 술은 혈압을 요동치게 하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둘 다 합쳐지면 뇌혈관은 2배, 3배로 빨리 잠식됩니다. 특별한 예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 금연금주를 동시에 실천한 70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단 1년 만에 뇌혈관 질환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여전히 담배와 술을 즐긴 그룹은 위험이 20%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선택의 차이가 수명과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담배 한 갭이 술 한 잔에 위안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2주 동안이라도 끊어보고 뇌혈관이 살아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담배와 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뇌혈관을 살리고 기억을 회복시키며 삶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식사 후 TV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을 보며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뇌혈관을 조용히 해치는 독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다리에 고인 혈액은 심장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진 뇌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피곤함,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가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작은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을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좌식 생활, 세덴타리 라이프스타일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4시간 이하로 앉는 사람보다 뇌혈관 질환 위험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인 셈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운동만 충분히 한다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사례는 다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장시간 앉아 보낸다면 여전히 뇌혈관 질환 위험은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 움직이느냐 하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뻣뻣한 느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와 혈관이 충분한 순환을 받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2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30분마다 일어나 3분간 가볍게 걷게 했고 다른 그룹은 연속으로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짧게 자주 일어난 그룹은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류 속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잠시 일어나십시오. 물을 마시거나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둘째, TV를 보실 때 광고 시간이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보세요. 셋째,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가능하면 앉지 말고 서서 하십시오. 이처럼 작은 습관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뇌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혹시 나는 무릎이 아파 오래 걷기 힘들다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멀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일어나서 몸을 펴고 두세 걸음 옮기는 것만으로도 혈액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빈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독이고 일어서는 순간은 약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몇 시간이나 의자에 붙어 계셨나요? 그리고 내일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생활은 편안해 보이지만 뇌혈관에는 독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해독제도 간단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몸을 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뇌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2주만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살아나며 뇌혈관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뇌혈관을 살리는 좋은 습관과 해로운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72세 어르신이셨습니다. 늘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가끔씩 끊기는 듯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다고 했지요. 약을 처방받았지만 본인은 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을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번거롭게 느끼셨지만 이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습관이 되었습니다. 둘째, 매일 10분씩 걸었습니다. 무릎이 불편했지만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셋째, 식탁에 오메가3 음식, 고등어나 연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늦은 밤 과식과 짠 음식을 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김치가 싱겁다고 투덜거리셨지만 2주가 지나자 오히려 담백한 맛에 입이 길들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간단한 호흡 훈련을 매일 5분씩 실천했습니다. 단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었습니다. 기억력이 또렷해져서 손주 이름을 헷갈리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경쾌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단기간에 혈관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어렵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뇌혈류의 개선, 산소 공급의 증가, 생활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경험은 단 2주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 환자분은 보여주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사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단기간의 습관 변화로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몇 달이 지나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환자분들의 눈빛, 표정, 걸음걸이에서 저는 변화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 개선되는 실제 체험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저분은 특별한 경우 아닐까?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작은 실천입니다. 제가 이 어르신께 마지막에 들은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2주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 물 한 잔, 10분 걷기, 오메가3 음식, 호흡 훈련, 늦은 밤 과식 줄이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뇌혈관을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변화를 만든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뇌혈관은 회복할 수 있고 활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혈관을 살리는 습관과 해치는 습관을 나란히 비교하면 훨씬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뇌혈관을 살리는 습관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매일 단 1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챙기는 것. 하루 5분 심호흡으로 뇌세포에 맑은 산소를 불어넣는 것. 이 단순한 4가지는 뇌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반대로 뇌혈관을 해치는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늦은 밤 과식으로 뇌혈류를 막는 것. 소금이 많은 음식을 즐겨 혈압을 높이는 것. 담배와 술로 혈관을 좁히고 손상시키는 것. 하루 종일 의자만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 이 4가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뇌혈관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습관은 하루 한 끼, 단 5분,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습관은 순간의 편안함과 즐거움에서 시작되지만 그 대가는 평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생활 습관이 뇌졸중의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유럽 뇌혈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진 고령층은 나쁜 습관을 가진 고령층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60% 낮다고 합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삶을 가르는 숫자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네, 유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유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똑같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도 어떤 이는 습관을 바꿔 건강하게 살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해 병을 겪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물을 챙기시나요? 아니면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시나요? 하루 10분 걸으시나요? 아니면 TV 앞에 앉아 몇 시간을 보내시나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뇌혈관을 결정합니다. 조금 특별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마치 햇빛과 같습니다. 꾸준히 쬐면 따뜻함이 스며들고 몸이 살아납니다. 나쁜 습관은 그늘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게 느껴져도 오래 머물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운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어디에 두고 싶으신가요? 햇빛 아래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그늘입니까?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정리해 드리곤 합니다. 좋은 습관 4가지가 약이 되고 나쁜 습관 4가지가 독이 됩니다.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습관은 오늘 시작할 수 있고 나쁜 습관은 오늘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2주만 해도 뇌혈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해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 2주 만에 뇌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침 물 한 잔, 10분 걷기, 오메가3 음식, 호흡 훈련 같은 살리는 습관들, 그리고 늦은 밤 과식, 짠 음식, 담배와 술,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같은 해치는 습관들. 두 갈래의 길을 우리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좋은 습관을 선택하면 뇌혈관은 살아나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나쁜 습관을 붙들면 뇌혈관은 조용히 무너지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서 삶의 질과 남은 시간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해로운 습관을 쌓아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뇌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만 습관을 교정해도 뇌혈류가 개선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살아나는 변화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여시겠습니까? TV 앞에서 앉아있기보다는 10분 산책을 나가시겠습니까?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리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고 뇌혈관을 지키며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음식 혹은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한다면 뇌혈관은 살아나고 기억은 또렷해지고 삶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관 건강은 좋은 약이나 비싼 보조제를 먹어야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단 하루 10분의 걷기만으로도 막힌 혈관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한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혈관의 찌꺼기를 흔들어 깨우고 새로운 혈액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 10분 이상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고령층에서도 그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단 10분만 걸으시면 몸은 바로 반응을 시작합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걸으면 혈관벽에 작은 근육들이
깨어나는 반사작용을 일으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열었을 때 신선한 바람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정체되어 있던 피가 쏟아져 나가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혈관 자극 요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10분 걷기로 혈관 막힘이 과연 실제로 풀릴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일시적 혈류 증가에 불과한가 라고 묻는 연구자들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수많은 장기 추적 연구에서 걷는 사람들의 혈관이 더 오래, 더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겠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고 머리가 무거운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바로 10분 걷기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숨이 트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다리에 피가 도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작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혹은 시골 마을이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단 10분 걷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남기시면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10분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혈관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체 조직입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이라도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조금씩 맑아지듯 우리의 혈관도 지금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10분은 짧아 보여도 매일 쌓이면 1년이면 3,650분, 60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혈관이 얼마나 더 젊어질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들으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걷기의 힘, 혈관의 회복, 그리고 삶의 활력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10분의 걷기가 혈관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산소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모두 산소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힌 혈관, 굳어진 혈관은 산소를 충분히 실어 나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뇌는 피로를 호소하고 심장은 더 세게 뛰며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벼운 걷기 하나가 이 흐름을 바꾸어 줍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를 하면 심박수가 조금씩 빨라지고 그에 따라 산소 교환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피 속의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뇌와 심장, 심지어 발끝의 작은 모세혈관까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효과가 더욱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은 줄어들고 혈액이 산소를 실어 나르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걷기라는 간단한 행동이 이 과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10분 걷기만 해도 혈액 속에 있는 산소 운반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이 강화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버스에 새 엔진을 달아주는 것처럼 산소 운반 효율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걷기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아침에 잠깐 걸었을 뿐인데 하루 종일 기운이 나는 날 말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10분이라는 짧은 걷기로 산소 공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산소 포화도가 크게 바뀌려면 최소 30분 이상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짧은 걷기라도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미세한 변화를 만든다. 그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낸다. 즉,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짧은 걷기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숨이 차오를 때 몸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심장은 훨씬 안정적으로 박동합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소 공급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것은 근육과 혈관이 조용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산소라는 영양소는 공짜입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걸음을 떼는 순간 산소는 폭포처럼 우리 몸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폐가 크게 열리면서 산소가 피 속으로 흘러들고 혈관이 이를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나이에 이런 작은 습관이 무슨 변화를 만들겠어?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산소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연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포는 여전히 산소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세포들은 다시 활짝 깨어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앉아서 피곤함을 탓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단 10분이라도 걸어 산소의 기적을 몸소 체험할 것인가?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의학적으로는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LDL이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면 HDL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10분 걷기만으로도 이 HDL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요 학술지인 서큘레이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 그룹은 앉아만 있는 그룹보다 HDL 수치가 평균 8을 10% 높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8%의 상승만으로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수십 %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하루 10분 걷기가 곧 혈관 청소부를 더 많이 불러 모으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DL은 단순히 기름 찌꺼기를 치우는 청소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HDL이 일종의 소방관처럼 혈관벽에 생긴 작은 염증 불씨까지 진화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면 혈관은 기름때가 벗겨질 뿐 아니라 염증까지 가라앉습니다. 그 결과 혈류가 더 매끄러워지고 산소와 영양소가 전신에 고르게 퍼져나갑니다. 물론 이 부분도 학계에서는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HDL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HDL 수치가 높아도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대사 문제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에서는 자연스럽게 운동을 통해
HDL을 높인 경우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약으로 인위적으로 수치를 올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숫자를 올리는 방법이 더 중요할까요? 현실적으로 HDL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앞 골목, 동네 공원, 심지어 마트 가는 길도 충분합니다. 단 10분만 걸어도 HDL은 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은 기름 덩어리를 회수해 간 뒤 간으로 보내고 간은 이를 처리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청소차가 아침마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듯 HDL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혈관 속에서는 HDL이 부족해 기름 찌꺼기가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단 10분 걷기를 시작하면 내일 아침 HDL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몇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혈관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은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드셨음에도 여전히 LDL이 높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루 10분씩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석 달 후 HDL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도 막힘이 완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놀라웠습니다. 결국 혈관을 살리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HDL 청소부를 불러내실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혈관 속을 기름으로 채워두실 건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걷기라는 간단한 행동 하나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와 심장을 지켜줍니다. 그 시작은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이나 높은 혈압만을 떠올리시지만 진짜 배후에는 만성 염증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염증은 소리 없이 혈관벽을 조금씩 손상시키며 기름 찌꺼기가 달라붙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게 쌓이고 굳어져서 결국은 막힘, 즉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10분 걷기는 이 염증을 줄여주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혈액 속 염증 지표인 CRP-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CRP는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 같은 물질인데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수치 하나가 낮아졌을 뿐인데 그 결과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걷기를 통해 생성되는 항염증성 근육 호르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나오는 일라신 이리엔느이나 마이오카인 묘키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들은 혈관벽의 염증 세포를 직접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걷기라는 단순한 행동이 단순히 혈류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화학적 신호를 통해 염증 자체를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후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 염증이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짧은 걷기로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만성염증은 생활습관 전체와 깊은 관련이 있고 단순히 10분 걷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걷기 습관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 염증 수치를 확실히 낮춘다는 연구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즉각적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누적 효과라는 점이지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뻣뻣하고 손발이 붓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염증의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점점 심해져서 관절도 아프고 혈관도 망가지고 결국 삶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걷기를 시작하면 그 염증의 불씨가 조용히 꺼집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늘 무릎이 붓고 혈액 검사에서 CRP가 높게 나왔습니다. 약을 드셨지만 큰 차도가 없었죠. 그런데 매일 저녁 15분씩 동네 공원을 걷도록 권유했더니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부종이 줄어들고 ERP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보다 걷기가 더 약 같아요.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혈관의 염증은 조용히 몸을 해치지만 걷기는 그 불을 진정시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걷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10분 걷기로 내 혈관의 불을 꺼야지. 이런 마음으로 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방치해서 염증이 커지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작은 걸음으로 불씨를 끌 것인가? 대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관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두 가지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손을 잡고 혈관을 공격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끈적끈적해져서 지방이 잘 달라붙고 혈압이 높으면 그 벽을 강하게 압박하여 상처를 냅니다. 결국 혈관은 망가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루 10분 걷기만으로도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걷기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걷기를 한 사람은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미국 당뇨학회 보고에 따르면 식사 후 10분 걷기만으로도 E형 당뇨 환자의 혈당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단순한 습관 하나가 혈당을 조절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걷기를 하면 혈압을 낮추는 내피세포 산화질소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은 파이프에 윤활유를 발라주듯 혈관이 다시 말랑해지고 혈류가 원활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혈압계 숫자가 내려가는 것 이상으로 혈관 자체가 젊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걷기로 정말 의미 있는 혈당 혈압 변화가 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최소 30분 이상은 걸어야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짧게라도 자주 걷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하루에 10분씩 3번 걷는 방식이 30분을 한 번에 몰아서 걷는 것보다 혈당과 혈압 조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점은
걷기 자체가 해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식사 후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질 때 억지로라도 몇 분 걸어보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안정되는 순간입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을 동시에 드시고 계셨는데 수치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약에만 기대지 말고 식사 후 10분씩 3번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아내분과 함께 습관을 만들도록 도와드렸죠. 석 달 후 혈당과 혈압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약의 용량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기가 약을 이겼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뇨와 혈압이 혈관을 조용히 괴롭히고 있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10분 걷기로 맞서 보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분명합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하지만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혈관을 살리는 힘은 매일의 작은 걸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걷기는 그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10분만 걸으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혈당을 낮추고 모레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10년 후의 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십니까? 식사 후 의자에 앉고, TV 앞에 앉고, 스마트폰을 보며 또 앉고, 어느새 하루 대부분을 의자 위에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가만히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간이야말로 혈관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흡연만큼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좌식 생활, sedentary lifestyle 을 당뇨, 비만, 심장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관 속 지방이 더 잘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0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의 혈류 속도가 5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치 강물이 갑자기 막혀 웅덩이가 생기듯 피가 고이면서 작은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리거나 발목이 붓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혈액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도 하루에 한 번 격렬한 운동을 하면 상쇄되지 않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분석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루에 1시간 격렬하게 운동해도 나머지 24시간을 앉아 있으면 위험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땀 흘리는 운동보다 자주 일어나 걷는 습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75세 남성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셨지만 나머지 시간은 거의 집에서 의자에 앉아 TV만 보셨습니다. 결국 다리에 혈전이 생겨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앉아있는 생활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게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1절 2분만 걸으십시오.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창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혈류를 깨우고 막힘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가만히 쉬어야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혈관을 더 빨리 굳게 만듭니다. 진짜 휴식은 움직일 때 찾아옵니다. 혈액이 돌고 산소가 퍼지고 세포가 깨어날 때 몸은 비로소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몇 시간이나 꼼짝 않고 앉아 있었나? 지금 일어나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답은 여러분의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저리다면 그것은 걸으라는 신호입니다. 앉아있는 생활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작은 움직임으로 혈관을 해방시킬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을 막히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튀김, 치킨, 크림 가득한 케이크. 이런 음식들은 잠깐은 즐겁고 배를 채워주지만 그 대가로 혈관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움직이지 않고 이런 음식을 먹을 때 그 피해가 몇 배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식사 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지방들이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혈관벽에 그대로 들러붙습니다. 심지어 단 한 끼만으로도 혈관이 일시적으로 뻣뻣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찌꺼기들이 쌓여 결국 커다란 벽이 되어버립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곧바로 10분만 걸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20% 이상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치 설거지를 마친 직후 그릇을 닦으면 기름이 잘 닦이듯 걷기는 막 먹은 지방을 태워버리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앉아있으면 그릇에 기름이 눌어붙어 잘 닦이지 않듯 혈관 속에도 기름이 단단히 들러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심혈관 질환은 반드시 직결되는가? 일부 연구자들은 단순히 음식 자체보다 총 칼로리나 유전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심장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기름진 음식 플러스 움직이지 않는 습관. 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조합이라는 것을요. 즉, 음식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먹은 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66세 남성 환자분은 늘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지만 나는 운동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혈관이 70% 이상 막혀 응급시술을 받으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과 함께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더 위험했던 겁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먹고 나서라도 꼭 걸어야겠군요 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기름진 음식 자체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고 난 후 반드시 움직이십시오. 최소 10분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이 혈관에 눌어붙지 않고 에너지로 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는 느낌.
그때 혈관 속에서는 기름이 흘러다니며 길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10분만 걸었다면 그 답답함은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달콤한 순간을 위해 내 혈관의 평생을 내어주실 겁니까? 아니면 작은 습관 하나로 혈관을 지켜내실 겁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먹은 뒤 곧바로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혈관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담배가 혈관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흡연은 단순히 폐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이 지나가는 모든 혈관을 순식간에 좁게 만들고 탄력을 빼앗습니다. 하루 10분 걷기가 혈관을 열어주고 부드럽게 만든다면 단 한 개비의 담배는 그 효과를 몇 배나 되돌려 버립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운 직후 혈관은 평균 20% 이상 수축합니다. 이 수축은 단 15분 안에 일어나며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혈류는 막히고 산소 공급은 줄어들며 심장은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결국 혈관은 늘 압박을 받고 손상됩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4배 높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 직후 혈액 속에는 카테코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합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혈관을 더 강하게 조이게 만듭니다. 즉, 담배 한 개비는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몸속에서 가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 후 긴장이 풀린다는 느낌은 착각일 뿐, 실제로는 온몸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루 한두 개비 정도의 소량 흡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연구들은 입을 모읍니다. 소량이라도 흡연은 혈관 수축과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안전한 흡연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개비쯤 괜찮겠지라는 생각 정말 안전할까요?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나는 하루에 한 갑은 안 피워 반 갑 정도만 피우니까 괜찮아 라고 믿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리에 심한 동맥경화가 생겨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술 후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담배 반 갑이 내 두 다리를 앗아갔습니다. 그 짧은 말에 담배의 잔혹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혈관을 조이는 독입니다. 걷기는 혈관을 열고 숨 쉬게 하지만 담배는 그 순간을 빼앗아갑니다. 매일 10분 걷기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흡연을 계속한다면 마치 수도관을 매일 닦으면서 동시에 기름을 계속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청소의 효과는 사라지고 혈관은 점점 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 이제 금연해도 늦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연을 시작한 순간부터 혈관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 2주만 해도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좋아지고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묻습니다. 혈관을 조이실 겁니까? 아니면 열어주실 겁니까? 하루 10분 걷기와 함께 금연을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담배를 집어들 것인가? 아니면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담배나 기름진 음식처럼 눈에 보이는 적은 피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혈관을 치명적으로 공격합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 상황에서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며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뇌졸중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하루 15분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즉각 줄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 스트레스의 독을 상쇄합니다. 그래서 걸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조금 특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혈관을 관찰했더니 혈관이 실제로 굳어지고 탄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쥐들을 매일 10분씩 움직이게 하자 혈관 탄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이지만 우리 몸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이 얼어붙듯 굳어버리고 움직이면 다시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혈관이 망가지지만 다른 누군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실제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위험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가 단순한 마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실제 혈관의 문제일까요?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남편 간병과 자녀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혈압은 약으로도 잘 조절되지 않았고 가슴 두근거림과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저녁 10분씩 동네 공원을 걷자고 권유했습니다. 석 달 후 혈압은 안정되었고 두통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걷는 시간이 제게는 약이자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치료제라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유 없는 피곤함, 자꾸 화가 치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이미 스트레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칼로 혈관을 베어내지만 걷기는 그 칼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스트레스를 혈관에 쌓아두었는가? 아니면 걸음을 통해 풀어주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앉아서 끙끙대는 대신 오늘 10분만 걸으십시오. 그 발걸음 하나가 스트레스의 독을 흘려보내고 혈관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걷기의 힘이 단순한 이론이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진짜 반전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72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혈관은 이미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관상동맥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족분들도 이제는 더 나아지기 어렵겠구나 하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거창한 운동 말고 하루 10분만 걸어보시겠습니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집 앞 골목만이라도. 그분은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10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도 듣지 않는데. 그러나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짧아 보여도 걷는 순간 혈관은 열리고 산소가 돌고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면서 조금씩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10분이 15분으로, 15분이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상승했으며 혈관 초음파에서 협착이 완화된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변화였습니다. 꾸준한 걷기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혈관가지, 즉 부순환, collateral circulation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즉, 막힌 길만 바라보던 혈액이 새로운 길을 찾아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오래 막힌 강이 새로운 지류를 찾아 흐르는 것처럼 그의 혈관도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걷기 운동을 할 때 늘 작은 라디오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걷자 걷기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음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국 음악과 걷기의 조합이 그의 회복을 더욱 앞당긴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혈관이 막힌 후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작은 생활습관 변화가 약이나 시술과 함께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바로 이 환자분이 그 증거였습니다. 약도 드셨지만 약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변화를 걷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72세의 한 남성이 해냈다면 나는 왜 못하겠는가? 여러분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분이 보여주셨듯 단 10분 걷기라는 작은 시작이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지금도 매일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진료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손자와 손잡고 걸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혈관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걷기의 힘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부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늙고 굳어져도 새로운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자극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 10분 걷기입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단 10분의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6개월 실천했을 때 혈압이 평균 50mmR 가망 낮아지고 당화혈 색소 HbA1c가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약을 바꾸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즉, 작은 습관 하나가 약 한 알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이 단순히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도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걷기 도중 만나는 햇빛, 바람, 주변 사람들과의 인사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즉, 걷기는 약이자 명상이자 사회적 교류인 셈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걷기 같은 저강도 운동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고강도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꾸준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없는 걷기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10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더 어렵고 힘든 방법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제 혈관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뒤의 혈관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한숨을 내쉰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단지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쌓여 내일은 더 가볍게, 다음 달은 더 힘차게, 내년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혈관은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지만 조용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여러분이 내딛는 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오늘 10분 걸었다는 작은 기록을 남겨보십시오. 그 기록이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앉아서 혈관을 굳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어나 혈관을 깨우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의 두 다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 1분 걷기가 어떻게 혈관을 열고 산소를 퍼뜨리고 기름 찌꺼기를 청소하며 염증과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름진 음식, 흡연, 앉아있는 생활, 그리고 마음속의 스트레스까지 우리 혈관을 조용히 괴롭히는 적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동시에 걷기라는 단순한 습관이 어떻게 그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끄고 신발을 신은 뒤 문 밖으로 나서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처음엔 5분일 수도 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귀찮고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연을 시작한 날부터 혈관은 회복을 시작하고 걷기를 시작한 주부터 혈압과 혈당은 변화를 보입니다.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되지만 꾸준히 쌓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게 땅속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새싹을 내밀듯
여러분의 혈관도 조용히 회복하다가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처음엔 그냥 해보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덜 차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내 몸이 변하고 있구나. 여러분께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관에게는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혈관은 지금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여러분께 작은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긴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혈관을,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작게 시작해서 크게 달라지는 기적을 여러분은 이미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